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입니다. 보름 전에 올렸던 다저스가 최고의 선택을 하는 평행세계가 있다면 영상 어떠셨나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반응이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는데요. 많은 댓글 중에서도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건 개소리도 정성껏 하니 들을만하다였습니다. 오타쿠 같다고 하신 핵심을 찌른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라이트 노벨을 좋아하고 문피아에 올라오는 글들도 재밌게 읽습니다. 그래서인지 회기자가 되는 설정에 익숙한데요. 회기자가 되면 가장 재밌을 직업 중 하나는 메이저리그 단장이 아닐까 합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단장을 놀려먹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습니다. 영화 머니볼을 보면 빌리빈 역할을 맡은 브래드 피트가 클리브랜드에서 리카르도 링콘을 데려오기 위해 뉴욕 매츠 스티브 필립스 단장과 샌프란시스코 브라이언 세이빈 단장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빌리빈은 2001년 활약이 좋았지만 당시 클리브랜드에서 고전 중이었던 링콘을 거의 공짜로 얻다시피 하게 되고 링콘은 2005년까지 오클랜드에 있게 됩니다. 오늘은 링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링콘을 데려오기 1년 전인 2001년 마감 시한 때도 빌리비는 비슷한 트레이드를 해냈는데요. 2001년 1월 캔자시티 템파베이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벤 그리브, 앙헬 베로와 AJ 힌치를 내주고 자니 데이먼, 마크 앨리스, 코리 라이드를 얻는 초대박 트레이드를 터뜨렸던 빌리비는 캔자시티 앨런 베어드 단장에게 저메인 다이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어드가 요구한 선수는 빌리빈이 줄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비는 콜로라도 댄 오다우드에게 전화를 겁니다. 호세 오티스에게 관심이 있는 거 알고 있다. 캔자시티에서 저메인 다이를 데려와 우리에게 주면 오티스를 내주겠다고 말이죠. 실제로 오다우드는 다이를 데려왔고 오티스가 포함된 3명을 받으면서 오클랜드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캔자시티는 네이피 페레스를 받고 다이를 넘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데이빗 저스티스만큼이나 재밌는 이름이었던 다이는 철자가 DY2로 그러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유 다이라는 콩글리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리카르도 링콘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 단장은 링콘을 빈에게 준 마크 샤파이로가 아니라 샤파이로의 전임인 존 하트일 겁니다. 존 하트는 영화 메이저리그에서처럼 만년 꼴찌였던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아니 이제 가디언스라고 해야겠죠. 클리브랜드를 1992년에 맡습니다. 클리브랜드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4년 동안 7팀이 있던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6위 8번과 7위 4번을 합니다. 하지만 하트가 맡은 이후 클리브랜드는 전력이 빠르게 상승했고 디비전이 3개로 나뉜 1994년부터 클리브랜드는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의 지배자가 됩니다. 타선이 엄청난 활약을 자랑한 클리브랜드의 문제는 슈퍼 에이스가 없다는 거였는데요. 1995년 월드시리즈에서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사이영 트리오가 버틴 애틀란타에게 패한 클리브랜드는 1997년 월드시리즈에서도 리반 에르난데스와 케빈 브라운이 있는 플로리다 말린스에게 패하게 됩니다. 바톨로 콜론이 혜성같이 등장한 1998년 클리브랜드는 슈퍼 에이스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랜디 존슨과 결별하기로 한 시애틀이 존슨을 주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우디 우다드 시애틀 단장은 하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선수만 포함시키면 존슨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브라이언 자일스였습니다. 물론 자일스는 이후 정상급 타자가 되지만 당시는 벌써 만 27세였고 매니 라미레스, 케니 롭턴, 데이빗 저스티스 등이 있는 클리브랜드 외야진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트는 이 제안을 거절했고 휴스턴이 프레디 가르시아, 카를로스 기엔, 존 할라마를 쏟아부어 존슨을 데려가게 됩니다. 하트의 생각은 어차피 잡지 못하는 존슨이라면 자일스를 아끼는 편이 낫다는 거였는데요. 자일스를 지키기로 했다면 그 생각은 옳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ALCS에서 데이비드 웰스에게 당함으로써 월드시리즈 진출이 무산된 후 하트는 어이없게도 좌안세던맨 한 명을 피츠버그에서 데려오는 것으로 자일스를 넘겨주게 됩니다. 바로 리카르도 링콘이었습니다. 사실 조나트는 그보다 1년 전에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할 만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몬트리올이 1972년 스티븐 칼튼 이후 처음이자 우한으로는 1992년 월터 존슨 이후 처음으로 1점대 평균 자책점과 300K를 동시에 달성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페드로의 대가로는 투수를 받겠다는 게 당시 몬트리올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마이클 오웰을 제시한 양키스, 데릭 리를 제시한 샌디에고가 떨어져 나갑니다. 대신 샌디에고는 데릭 리를 주고 플로리다에서 케빈 브라운을 데려옵니다. 매치 역시 페드로를 놓치고 난 후에야 아끼고 아꼈던 AJ 버넷을 주고 플로리다에서 알 라이터를 데려옵니다. 당시 몬트리올이 가장 원했던 젊은 투수는 클리브랜드 제런 라이트였는데요. 물론 라이트는 BA 22위까지 오른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하트는 라이트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면서 페드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게 됩니다. 결국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칼 파바노를 제시한 보스턴에 차지가 됩니다. 만약 1998년 클리브랜드에 페드로가 있었다면 월드시리즈에 가는 팀은 양키스가 아니라 클리브랜드였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저에게 회귀자의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지난 편에서의 다저스 단장 다음으로 조나트를 대신해 클리브랜드의 단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미지의 인물인 HJ 키미 단장인 클리브랜드의 역사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1997년 월드시리즈 7차전을 패한 클리브랜드는 몬트리올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데려옵니다. 제런 라이트의 미래를 알고 있는 인디언스 단장은 주저하지 않고 라이트를 내주게 됩니다. 1998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 평행세계 속의 클리브랜드 단장은 브라이언 자일스를 시애틀로 보내고 랜디 존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랜디 존슨 원투펀치를 가지고 1998년 포스트 시즌을 시작합니다.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보스턴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클리브랜드는 페드로와 제런 라이트가 격돌한 1차전을 패하고 2, 3차전을 모두 승리합니다. 하지만 평행세계에서는 클리브랜드 1선발이 페드로 마르티네스이고 보스턴 1선발이 제런 라이트입니다. 이에 시리즈는 3연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ALCS 상대는 114승 팀인 양키스입니다. 당시 양키스의 선발 로테이션은 1선발 데이비드 웰스, 2선발 데이비 콘, 3선발 앤디 패티트, 4선발 올랜도 에르난데스였고 클리브랜드는 1선발 제런 라이트, 2선발 찰스 네기, 3선발 바톨로 콜론, 4선발 드와이트 구든이었는데요. 라이트는 이번에도 상대 에이스와 대결해서 1차전을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평행세계에서의 클리브랜드는 1선발이 페드로 마르티네스, 2선발이 랜디 존슨, 3선발이 바톨로 콜론, 4선발이 찰스 네기이기 때문에 1차전에서 웰스를 상대하는 투수는 페드로, 2차전에서 콘을 상대하는 투수는 존슨이 됩니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실제 세계에서의 클리브랜드는 페드로와 존슨 없이도 6차전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클리브랜드가 승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3차전에서 콜론이 1실점 완투승을 따내고 앤디 패티시 4와 3분의 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으니까 이들이 재대결하는 7차전이라면 클리브랜드의 승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마무리가 양키스는 리베라이고 클리브랜드는 마이클 잭슨이네요. 양키스가 이겼을 것 같습니다. 평행세계의 클리브랜드는 실제 세계와 마찬가지로 양키스에게 막혀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랜디 존슨이 모두 FA로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페드로와 존슨을 통해 얻은 3장의 보상 지명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클리브랜드는 로베르토 알로마와 계약하면서 1라운드 지명권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클리브랜드는 새로 얻은 3장으로 존 레키, 칼 크로포드, 브랜든 필립스를 뽑고 13라운드에서 세인트루이스가 데려갈 푸울스와 15라운드에서 샌디에고가 뽑는 제이크 피비도 몰랐다는 듯 데려옵니다. 그러고 보니 회귀자가 되면 더 재밌는 건 드래프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나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은 페드로와 랜디 존슨을 데려오는 건 좋지만 이들과 재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존 하트가 보상 지명권을 통해 유망주 충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메이저리그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존 하트가 됐는데요. 존 하트를 대신해 텍사스의 단장이 되는 제3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